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노인 상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노인 상담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이 무엇인지, 또 상담의 대상이 되는 노인에 대한 이해, 이것을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 상담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일반 상담과 기독교 목회 상담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담이다, 심리 상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리 상담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담자죠. 클라이언트, 심리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상호관계에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만남과 그 상호관계 속에서 생활 속 과제의 해결, 그리고 사고, 행동, 감정, 이 세 가지 측면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제반의 학습 과정을 심리 상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적인 관계의 맥락 속에서 내담자 삶의 전반에 대한 돌봄의 행동과 치유의 과정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심리치료는 보다 장기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인격의 구조와 인격의 기능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담과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먼저 목회 돌봄,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목회적 돌봄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이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서로 치유하며 지탱하며 안내하며 화해시키는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을 목회적 돌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적 돌봄은 위탁을 받은 크리스찬, 특별히 목회자나 교역자나 사역자가 궁극적인 의미와 관심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탱하고 안내하고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돕는 행위가 목회적 돌봄입니다. 목회 상담은 삶의 압박감과 삶의 여러 가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직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을 돕는 보다 전문화된 체계적인 목회적 돌봄이 목회 상담입니다. 목회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가 치유와 학습,
그리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죠. 목회 상담은 전통적으로 안수받은 목사의 사역이지만 모든 신자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라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목회 상담은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돌봄과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에 의한 사역까지 목회 상담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목회 심리치료는 앞서 심리치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긴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심층적으로 돕는 과정이죠. 내담자의 인격과 영적인 가치 그리고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장기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돕는 과정이 목회 심리치료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회 상담자, 기독교 상담자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겠죠. 또 때로는 성교회, 속회, 또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지도하에 상담을 합니다. 따라서 목회 상담자는 교회라는 맥락, 교회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반 상담과 기독교 목회 상담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일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1대1의 관계로 서로 상담하며 만남의 관계, 만남의 역동 속에서 치유하고 변화되고 상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 상담의 맥락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맥락에서 상담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맥락을 떠나서 목회 상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목회 상담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지도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며 도와주는 목회 상담의 진정한 자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목회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1대1의 양자 대화가 아니라 3자 대화라는 점이 일반 상담과 독특한 구별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3자 대화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고 거기에 또 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보이지 않는 참여적 제3자 성령 하나님을 그 대화에 초대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경청해야 할 소리는 일반 상담은 두 가지입니다. 내담자의 이야기, 내담자가 말하는 그 이야기에 경청해야 하고 또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담자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은 여기 하나의 소리를 더 들어야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담자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초월적인 소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맥락, 교회 공동체의 맥락이라는 점과 3자 대화라는 점이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목회 상담과 기독교 상담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 관련 용어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상담, 카운셀링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인 상담과 구별해서 심리 상담, 전문 상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심리치료, 정신치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담당하는 영역은 심리 상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을 하는 사람이죠. 또 때로는 치료자, 임상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입니다. 상담 장면에 도움을 청하러 방문한 사람이 내담자겠죠.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증상이 심각하거나 오래된 사람은 환자, 페이션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면접입니다. 인터뷰라고 하죠.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면 관계 또는 비대면 관계 속의 만남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을 의미하죠. 한 번의 면접, 한 번의 상담을 세션이라고도 하고 회기라고도 합니다. 1회기, 10회기, 20회기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라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 촉진적 관계를 가리켜서 라포라고 합니다. 상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추거록입니다. 벌베이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될 때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죠. 이러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한 것을 추거록이라고 하고 이 추거록을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추거록을 기록하면서 상담자는 이후에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 슈퍼비전을 받을 때 슈퍼바이저에게 추거록을 통해서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 상담과 심리 상담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 상담은 대개 법률 상담이니 진로 상담이니 주택 상담, 결혼 상담, 또 투자 상담 이런 상담들이 있겠죠. 첫 번째 공통점은 내담자가 자기의 고민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담자가 들어준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담과 심리 상담의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 보면 첫 번째 경험적 차이점입니다. 법률 상담이나 진로 상담이나 투자 상담 같은 경우 해당 영역의 법률, 진로, 투자 이러한 해당 영역의 경험이 풍부한 상담자, 다시 말하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전문가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자의 경우에 내담자의 고민을 모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해서 상담자도 반드시 우울증을 경험할 수는 없지요. 강박증, 자살 시도, 마약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자가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적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상담의 문제는 주로 지적인 문제입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죠. 거기에는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답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감정이 개입돼 있고 정서가 개입돼 있고 해결되지 못한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러한 여러 감정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할 용기가 없거나 해답을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심리적 장애물, 이걸 내적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심리적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심리 상담의 문제들은 인간의 사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 감정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의지, 행동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률이나 투자나 진로나 결혼이나 이러한 문제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면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정서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주변의 충고나 조언만으로 어떤 지적인 해답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진로 투자 문제와는 달리 심리적인 문제는 개인의 인격과 또 성격과 잘 분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못났거나 미성숙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간다는 거 되게 많이 숨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 진로, 법률 등과 같은 문제는 기꺼이 충고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 듣기를 대단히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감추게 되죠. 따라서 심리 상담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리 상담자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담자가 또 때로는 증상이 심각한 환자가 문제의 해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는 안내자의 역할도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역할, 부족하더라도 참아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재부모 역할, 리페어런팅 역할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성적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담자의 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당장의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효과적으로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밝혀졌죠. 그래서 상담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보면 상담은 내 가소성을 높이는 것,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 물론 이 길은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라 심리적인 길이겠죠. 정서적인 길이겠죠.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길이 되겠고, 그러한 길을 또한 내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뇌에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 상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노인 상담이 무엇인가? 오늘날 현대 사회의 노인들은 현대 가족의 구조적 변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세대 간 차이의 심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많은 변화들 속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또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빈곤 등으로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노인 상담이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관하여 다양한 상담적 접근을 통해서 훈련된 상담자와 감정적이고 내용적이고 이해적 상호작용을 거쳐서 기대했던 관심사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모든 과정을 노인 상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상담을 받으러 오는 주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자녀와의 관계 문제, 또 어떤 부부와의 관계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연세가 많고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돌봄이 필요하고 때로는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을 다루고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위기를 겪는 동안에 도움과 위로, 또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노인 상담에 찾아와서 시니어들이 상담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저녁 시간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